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여러분들과 가군동량 그리고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증명 과정에서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 가군동량을 이해를 해야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 자체를 약간 바꾸기 위해서 고정축주의로 회전하는 강체의 가군동량에서 개념을 확대를 해가지고 가군동량의 또 다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가군동량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선운동량에서 배웠던 것처럼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이고 주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가군동량 그리고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논할 때는 항상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게 여기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운동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지금 막 공중으로 떠서 점프를 해서 회전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몸을 움츠렸잖아요. 그리고 위로 떠 올라가면서 이제 회전해서 스피드로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착지를 하면은 틀림없이 저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손을 이렇게 필 거예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요 점에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군동량 그리고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은 모델이 여기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예요. 자,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 선수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상상을 해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을 막 할 때와 회전을 빠르게 할 때와 그리고 다시 회전을 멈추고 쓸 때 모습을 상상을 해봐요. 그게 곧 가군동량이고 그게 곧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상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상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군동량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다음 주제로.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회전에 관한 뉴턴의 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살상한 주제거리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가군동량의 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가군동량의 크기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입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군동량을 입자계로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충격량과 가군동량 정리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면서 알아보고 이해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번 요 화면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리고 쭉 이해를 해나가다가 앞에는 데를 여기는 잘 이해가 안 가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봐요.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이때도 똑같이 뉴턴의 F=ma라고 하는 식을 일반식으로 선운동량을 이용을 해서 확대를 시켰어요. 그 식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거였었죠? 바로 여기에는 요 식인 거예요. 이게 왜 뉴턴의 이 법칙보다 더 확대된 뉴턴의 이 법칙인 거냐면 더 일반적인 식인 거냐면 이유 자체 혹시 생각나요? 이래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F=ma라고 이렇게 쓸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질량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때는 변하지가 않는 질량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여기에는 여기 P라고 하는 자체가 선운동량이 여기가 mv=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시간에 대해서 질량도 변할 수가 있고 시간에 대해서 속도도 변할 수가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더 일반적인 식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부여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울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예요. 한번 해보고, 자, 이제부터 여기를 이해해 나갈 준비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 여기를 가지고 풀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질량이 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하는 것도 지금 겸사겸사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질량이 변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로켓 같은 경우겠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로켓 같은 문제를 다룰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요식을 이용을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다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트럭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 트럭 뒤에 진칸에 만약에 모래를 엄청나게 많이 싣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는데 그 트럭이 쭉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그 트럭에 거기 뒤쪽에 조그만 틈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모래 자체가 점점 밖으로 빠지겠죠. 바로 이때도 트럭하고 그 모래라고 하는 개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도 질량 자체가 변하는 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뉴턴 법칙을 일반화를 시키면은 더 많은 운동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어요.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다룰 수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운동량으로 개념을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선운동량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왜 가운동량과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고,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논리전개를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식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식을 이해를 하고 이제 가분동량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하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실험 모델이에요. 실험 모델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거냐면 X축과 Y축, Z축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고려를 할 거냐면 질량 M인 입자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M인 입자는 이 입자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회전축이 될 테고, 여기 0점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이 될 테고 거리는 R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때 R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운동량 P를 갖고 움직이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바로 그런 조건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제 실험 모델 자체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방향을 하나를 고려를 해야 돼요.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 가분동량 방향은 어느 쪽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가분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도 머릿속으로 한번 추측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먼저 결과적으로 유식을 보면서 한번 추측들을 해봐요.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가운동량 방향을 한번 결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R 플러스 P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주는 거냐면 손으로 이렇게 여기 회전축으로부터 질량체까지 R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이렇게 가리키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운동량의 방향을 가리켜요. 운동량의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Z축 방향이 가운동량 방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운동량의 결과하고 R 플러스 P라는 결과하고 방향까지 먼저 고려를 해보고, 자 여기를 이제 윤리전개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향을 고려하는 거 보니까 가운동량은 틀림없이 벡터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그 생각을 해둬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 생각도 먼저 해놔요. 여기가 외적의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운동량의 결과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니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량을 받으면은 이 질량 M이라고 하는 물체는 틀림없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힘을 우리가 회전 운동할 때의 힘, 토크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토크로 바꿔주려고 한다면은 토크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어요? 토크의 정의는 팔의 힘 이렇게 생각해놓으면 쉬워요. 팔이라고 하는 자체는 R이에요. 그리고 힘은 F니까 R 크로스 F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R을 곱해주게 되면은 곱할 때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단순하게 곱하는 게 아니라 외적의 형태로 곱하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R 크로스 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만큼 부분이 토크 타우가 되는 거예요. R자 토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R을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 식 자체가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등호를 중심으로 같은 양을 이렇게 곱아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텀에도 R 크로스를 이렇게 곱아줬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만큼은 회전력이라고 하는 토크의 정의인 거니까, 돌림힘의 정의인 거니까 여기를 토크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부분을 보면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왜냐면 여기는 토크의 정의니까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만큼 부분은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더 항을 플러스 이후의 항 이만큼을 추가를 해줬어요. 이게 성립을 할까요? 등호를 중심으로 지금 보면은
이만큼 방을 더 추가를 해줬는데 이 식 자체가 성립을 할까요? 아니면 성립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 식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질문 이해했죠? 제 질문은 등호를 중심으로 위에는 그대로 토크의 정의니까 썼고 여기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만큼을 더 더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식 자체가 이쪽에다 이만큼을 더해줬으면 토크에다가도 이만큼 방을 더 더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만큼을 더 더해줘도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봐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여기는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만큼은 뭐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뉴턴 역학을 처음에 배울 때 배웠던 여기는 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공간이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공간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여기는 속도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기는 크로스 P가 있어요. 대신 P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선운동량이 뭐예요? 그러면 선운동량은 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M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V가 되는 거고 이걸 이만큼 올려서 쓸게요. 이쪽은 속도가 여기는 속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고 여기도 V인 거예요. 대신 속도는 지금 어떤 꼴로 만나고 있어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만나고 있죠.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의 성격은 어떻게 돼요? 방향이 같으면 0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벡터를 배울 때 거기서 외적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방향이 같게 되면은 그때 0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만큼만 여기도 속도 여기는 MV의 속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만나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만큼 값은 실제는 0인 거예요. 이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해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한번 논리적 계획만 해봐요. 여기까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이게 0이에요 값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그 뒤부터는 쉬워요. 어떻게 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왜냐면 알짜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그대로 썼을 거고 그리고 이만큼 부분은 실제는 여기는 크로스하고 미분 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R 크로스 P라고 하는 자체를 미분해준 값인 거예요. 지금 R 벡터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P라고 하는 운동량 자체를 미분을 하고 그리고 더했어요. 그 뒤에는 그대로 뒀던 R 벡터를 미분을 하고 그리고 P라고 하는 운동량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바로 여기를 미분한다라고 하는 식 자체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눈에 보여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본 거냐면은 바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R 플러스 P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을 각운동량 L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논리는 여러분들이 선운동량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어떻게 배웠냐면 지금부터 잠깐만 선운동량 했을 때하고 같은 구도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운동량에서 전개시켰던 방법을 지금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때는 이랬어요. F 이꼴 MA라고 하는 식에서 그렇죠? A라고 하는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등호를 이렇게 쓰고 질량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dt분의 dv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호를 이렇게 쓰고 아래쪽에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 변화율이 있는데 d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m이 건너갔기 때문에 mv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텀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항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위쪽에 있는 분자텀 MV라고 하는 자체를 운동량 P로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동량 P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그래서 MV가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였었어요.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질량은 스칼라일 테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선운동량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선운동량으로 기호를 바꿔 쓰게 되면은 힘을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었어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시간의 변화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식을 쓴 게 요 식이었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R 크로스 P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을 각운동량 L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시간에 대한 운동량, 각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분 동량을 이용한 토크의 알짜 토크의 또 다른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회전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가 선운동량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의 제2법칙을 확대시킨 거였었잖아요. 여기는 가분동량으로 뉴턴의 제2법칙을 확대시킨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가분동량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선운동량이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형태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그걸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만큼 부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여기를 이해를 하는 게 다예요. 이게 전체 다예요. 자, 그러면 저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봐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몇 가지 의미만 붙이면 되겠죠? 이쪽은 식 자체가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L이라고 해서 이게 가분동량의 기호예요. L이 가분동량의 기호인 거고, 여기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 틀림없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이 벡터고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는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벡터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분동량은 벡터량인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초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단위가 나오는지 여기에 있는 이 식에서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빼내보세요. 이 단위가 나오는지. 단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간단하죠? 여기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SI 단위로 쓰면은 미터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와요? P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량이니까 MV니까 M은 질량일 테니까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리고 V는 속도니까 미터 퍼 초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터가 두 개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터 제곱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쪽 MV 할 때 M 킬로그램이 있으니까 킬로그램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그렇죠? 시간으로 나눠준 텀이 남아있으니까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 단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위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가분동량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 두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쉬워요. 왜냐면 정의가 결정이 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논리전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가분동량의 크기를 논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기 그러면은 금방 생각이 나겠죠? 뭐냐면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A 크로스 B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사인 세타꼴일 거잖아요. 바로 그 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크기로 쓰게 되면은 여기가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여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사인 세타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P라고 하는 자체, 이만큼 자체가 원래는 선운동량값 MV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MV를 먼저 넣어준 거예요. P 이퀄 MV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A의 크기 R일 테고, MV의 크기 MV일 테고, 물론 여기는 벡터량을 지금 크기로 쓴 거예요. 그리고 A, B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 지금 여기는 파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파이로 이렇게 쓴 이유는 여러분들 세타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 쓴 이유는 뭐냐면 단지 여기 기호 자체를 여기를 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축으로부터 물체까지 위치 벡터, 그러니까 회전축으로부터 물체까지 위치 벡터, 그게 R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운동량 P, 그러면 운동량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요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파이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각도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푸념이동으로 이렇게 시켜보면은 이만큼 자체가 각도 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 벡터 R하고 운동량 P 사이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파이라고 나서 이제 파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기호가 뭐 세타로 썼으면, 여기를 세타로 했으면 세타로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가분동량을 벡터로 쓰면 되는 거고, 뒤쪽에다가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이만큼 크기가 있고 단위 벡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벡터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크기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 벡터를 띈 거예요. 없앤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RMV 그리고 sin 파이꼴로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기 R이라고 하는 여기 회전축으로부터 물체까지의 위치 이만큼 R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분동량 방향 자체가 서로 수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사인 90도가 되겠죠? 사인 90도는 값이 뭐예요? 1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빼놓고 90도면 여기를 빼고 이렇게 RMV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식자체는 문제 조건에 따라서, 문제 실험 모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여기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표기법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기 질량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위치 벡터를 r이라고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이쪽에 가해지는 운동량의 방향이 이쪽이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술을 할 때 프로젝션을 시켜서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겠다 그 소리인 거예요. 이쪽에 sin 파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그림자 벡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만약에 여기를 사인 값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틀림없이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MV 값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빛을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이쪽 방향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각도가 여기가 파이니까 이만큼이 파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속도 입장을 쓰게 된다면 V에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V에 사인 파이로 이렇게 썼고, 이게 운동량과 직각 방향이라고 해서 여기다 운동량의 직각 방향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식자체에서 이쪽에 속도의 방향인 거고 질량이 있었으니까 V가 되는 거니까 운동량은 U로 표현할 수가 있고, 앞에 R이 남았었으니까 R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P 꼴 MV니까 그거를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렇죠? 속도에 대한 방향,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이쪽도 벡터를 이쪽으로 프로젝션 시킬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위치 벡터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빛을 옆에서 이렇게 비쳤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그림자 벡터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각도가 여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이쪽이 파인 거죠. 그리고 이쪽이 r 벡터였기 때문에 이 길이는 r의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r의 사인 파이.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r의 수직인 그림자 벡터인 거죠. 이렇게 써주고 여기를 p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 p라고 하는 운동량은 mv니까 다시 여기를 r의 그림자 정사형당 벡터에다가 mv로 곱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표기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식,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이법칙과 그리고 각운동량의 정의, 그리고 각운동량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크기꼴로 여기가 AB의 사인 세타꼴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사형을 시켜서 그때 조건에 맞게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기억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억하려고 하지를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해를 하고 실험 모델을 거기에 있는 현상 자체를 이해를 하고 기본 법칙을 그 현상에 맞게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이고 그게 공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논리를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여기를 이해를 하고 이 그림을 간단하게 보고 여기를 한번 이해를 해봐요. 단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냐면 입자계의 각운동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자가 여러 개가 있대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중첩의 원리가 투명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운동량을 구할 때 여기 토탈 전체예요. 전체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입자가 만약에 M1, M2, M3가 쭉 분포를 하고 있다면 그 입자까지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게 아마 전체 각운동량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RS는 어떻게 쓴 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유도했다 이 식을 이해를 하면 쉬워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DT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겼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DT를 넘겼어요. 그리고 적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DT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 타우는 알자 토크니까 알자 토크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입자가 엄청나게 많다면 여기는 전체 알자 토크가 될 테고, 그럼 여기까지 해봤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DL만 남아있고 이 각운동량도 엄청나게 많으면은 여기가 전체 각운동량이 될 테니까 전체 각운동량이 되겠죠? 그리고 양쪽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런 식을 우리가 각 충격량 그리고 각 운동량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래서 각 충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각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군동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초기에 간단한 그림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방향 자체가 지금 손가락을 R 방향으로 잡고 운동량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구겨요. 그러면은 가리키는 방향이 이게 가군동량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R 방향을 여기 검지로 잡고, 그리고 P 방향을 중지로 잡고, 그러면은 엄지가 가리키는 게 이게 가군동량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갔을 때 방향을 꼭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전체 논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만큼 부분이 여기가 속도가 들어가 있고 속도가 들어가 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가 속도의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이 같기 때문에 0이다 라고 해서 이만큼 추가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놓고 나서 우리는 이거를 미분 형태를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R 크로스 P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군동량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군동량은 여기가 벡터 프로덕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량인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아까 여러분들하고 유도해봤듯이 킬로그램 메타 스퀘어에 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군동량을 가지고 회전운동을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가군동량의 변화량이 여기가 토크, 알짜 토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를 우리가 회전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넘어와서 이제 가구동량의 크기를 정하는 건데, 여기는 A 크로스 B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MV이기 때문에 그 값을 넣어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정사형을 시켜서 한 번은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은 여기 보면은 벡터는 속도하고 여기는 거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사형을 시켜서 표기법을 이렇게 써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고정된 회전축 그리고 가군동량 보전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얼른 한번 훑어봐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고정축주의로 회전하는 강체의 가군동량과 가군동량 보전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고정축주의로 회전하는 강체의 가군동량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 실험 모델 자체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서 여기까지 한번 논리전개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 식은 여기에서 알짜 토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반화를 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요. 여기 그림을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한번 전개를 시키고, 다시 여기에서 또 하나 토크 타워까지 이렇게 한번 논리전개를 해봐요. 그리고 가군동량 보전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운동량 보전법칙과 무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운동량 보전법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일식이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외부 알짜 힘 자체가 없으면은 여기 가군동량 자체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께서 에너지, 운동량, 그리고 가군동량 자체가 전체가 이렇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쭉 보면서 정리들을 해봐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산수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거 진짜로 쉬워요. 그러니까 자, 지금과 같이 제가 이렇게 구분해준 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논리전개를 먼저 한번 시켜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은 강체의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군동량 보전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데, 가군동량 보전법칙이 결과일 거예요. 최종 결과. 근데 가군동량 보전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선운동량 보전법칙을 생각을 해봐요. 선운동량 보전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때 성립을 했어요? 이거는 외력 자체가, 외부의 힘, 외력 자체가 0이면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이 됐다라고 하는 게 선운동량 보전법칙이겠죠? 그러니까 가군동량 보전법칙도 틀림없이 외부에서 알짜 토크가 0이면 가군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선운동량과 가군동량 보존법칙 조건에 대해서, 외력에 대해서 0이면 0이에요, 또는 알짜 토크에 대해서 0이면 가군동량, 선운동량이 보존돼요 하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기 보면은 고정축 주위로 회전하는 강체의 가분동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가 회전하는 이렇게 원반이에요. 원반. 여러분들이 이 바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입자계가 많을 때, 그러니까 다자계에서 여러분들이 가분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다 정입자인 거예요. 정입자가 n개만큼 많을 때를 다룬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 모델은 그 n개 입자가 모여서 강체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체 속에서의 가분동량으로 개념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분동량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생각을 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오른나사 방향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손으로 가리켜 보면 쉬워요. 만약에 지금 이 물체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볼펜 자체가 회전축이 될 거잖아요. 회전축이 이렇게 될 테고, 임의의 점을 만약에 이 점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손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가리켜요. 이게 아래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회전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구부려요. 손을 이렇게 감싸 잡아요. 만약에 이 물체가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손을 가리키게 되면은 엄지 손가락 방향이 지금 가분동량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 그림이 있네요. 그렇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M이라고 하는 요점을 만약에 여기 입자를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고정된 회전축이겠죠. 그렇죠? 지금 Z축이라고 하는 여기가 고정된 회전축인 거고, 그리고 이만큼 여기 부분이 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아래 방향이 되는 걸 보고, 그리고 요점 자체가 손 운동량을 받아서 회전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감싸게 되면은 엄지손가락 방향이 지금 이것처럼 가분동량 방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각속도의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이 그림 자체를, 실험 모델 자체를 이해를 했다고 보고 이제 논리 전개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강체 속에, 여기에 있는 강체 속에 임의의 입자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입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넘버를 붙여서 그 숫자가 i번째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고 해서 mi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종축으로부터 그 물체까지 이렇게 벡터를 그리고, 여기가 실제는 위치 벡터가 되겠죠. 이 위치 벡터를 우리가 r 벡터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선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가분동량을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냐면, 아까 가분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R 크로스 P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P라고 하는 자체는 선운동량이에요. 선운동량은 MV였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고정축으로부터 여기 입자까지의 위치 벡터와 그리고 접선 방향의 속도니까 여기가 90도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사인 세타 자체가 90도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식 자체는 가분동량은 RMV로 바뀌겠죠? 바로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가 RMV로 써놓고, 그리고 요 입자에 대해서 먼저 기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I번째 입자이기 때문에 다 I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묶은 거냐면, 그 뒤에 우리는 여기가 손속도예요. 손속도인데 실제 물체, 여기 있는 입자는 손속도로 힘을 받았을지 몰라도 여기는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원래는 회전 운동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운동 자체를 여기가 회전 운동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원운동을 회전 운동과 연결을 시킬 때 우리가 손속도 V하고 각속도 오메가 사이가 관계가 있었었는데, 여기다 어떤 것만 곱해줬으면 됐어요? 그렇죠? 여기 위치 벡터 사이의 길이 R만 곱해줬으면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선속도를 각속도를 바꿀 건데 여기다가 R을 곱해준 거예요. 근데 앞에도 R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곱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가 특정한 입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입자에 대한 가분동량으로 개념을 확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캐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든 입자니까 그 입자 전체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줬다라고 해서 개념 자체를 여기다가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쓰고 몽땅 다 더했다라고 써준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면 L이라고 하는데 여기 Z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L이라고 하는 가운동량이 Z축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X축, Y축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손가락으로 해봤을 때 지금 Z축 방향으로 가운동량을 갖잖아요. 그 방향성분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방향을 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또 하나 식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떤 게 보여요? 우리는 여기에서 관성 모멘트, 다시 말해서 회전 관성에 정의가 있죠? 이 시자체에서 보면은 어느 부분이 정의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대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래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만큼 자체가 여기가 위쪽식으로 넘어가면 이만큼이 여기가 회전 관성의 정의예요. 하지만 지금은 입자가 엄청나게 많을 때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전체가 회전관성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전체를 회전관성의 정의인 I로 이렇게 기호처리를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I 오메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운동량을 벡터적인 표현법, 그러니까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R 크로스 P라고 하면 식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I 오메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논리전개를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시작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식도 실제는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지만 또 하나 어떤 방법으로 여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선운동과 그리고 대응 관계를 이용을 해서 바로 여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운동일 때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였었어요? P는 mv였었죠? 바로 그 식을 여기다 옆에다 쓰게 되면은 P라고 하는 자체는 mv일 거예요. 그랬을 때 대응되는 물리량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m이라고 하는 질량은 여기는 관성 질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전 문제니까 회전 관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을 회전 관성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여기가 v였었죠. v는 선속도였죠. 선속도 자체는 회전일 때 어떤 거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을 했듯이 각속도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기온만 선운동일 때는 운동량을 P로 쓰는데 P로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여기가 가운동량일 때는 운동량 자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L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에 대응 관계를 이용을 해서도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증명 없이 그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제 알짜 토크를 한번 구해보죠. 알짜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증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 앞쪽에서 우리가 뉴턴의 이 법칙을 확대를 시킬 때 그때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 가운동량의 변화라고 썼었죠. 그러니까 가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토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쪽에서 증명을 했었어요. 여기 가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 자체가 실제는 여기가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 어디에서 구했어요?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스칼라량 처리를 해서 앞으로 갈 테고 그리고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각속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각속도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시간에 따라서 각속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회전운동을 처음에 배울 때 뭐의 정의였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회전운동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각속력 자체가 지금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는 각속도의 개념일 테고 이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은 이거는 각가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가속도는 기호를 알파라고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알파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만큼은 토크의 정의였었고 토크의 정의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I 알파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회전운동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이 되는 거예요. 토크는 I 알파라고 하는 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 자체까지 다시 어떻게 나왔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정리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식도 우리가 선운동에서 곧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기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뉴턴의 이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그걸 회전운동에 대한 도움으로 바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뉴턴의 이법칙은 뭐예요? 그 유명한 가속도의 법칙인 거죠. F = ma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옆에다가 F = ma라고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리고 똑같이 대응 관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관성 질량이니까 돌아갈 때는 회전 관성 I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A라고 하는 거는 선속도인 거죠. 선가속도인 거죠. 선가속도니까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가 각 가속도 알파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 ma나 또는 여기 토크 타우 = I 알파나 서로 이쪽은 선운동, 이쪽은 회전운동을 뜻하는 뉴턴의 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정축에서 회전하는 전체 가운동량에서 여러분들은 가운동량의 또 다른 정의, 그리고 또 하나 뉴턴의 제2법칙을 회전운동으로 적용시켰을 때 또 다른 정의 I 알파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쭉 논리전개를 내서 한번 정의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핵심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쪽을 굳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증명을 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선운동, 이쪽은 P는 MV라고 하는 식에서 이걸 대응관계에 의해서 유추할 수가 있고, 이쪽은 F = ma에서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리학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논리전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가운동량 보존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가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앞에 부연 설명을 했듯이,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있지만 부연 설명했듯이 우리가 선운동을 생각을 했을 때는 선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있었었죠. 어떤 게 있었었냐면 F = ma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운동량에 대한 텀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했었냐면 시간에 대한 dt분의 dp 운동량의 변화가 곧 힘이었었죠. 근데 이게 보존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됐었어요? 외부 알짝 힘, 다시 말해서 외력 F가 0이면 됐었죠. 그러니까 힘 자체가 외부의 힘 자체가 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운동량 자체, 여기에는 이때는 선운동이겠죠. 선운동량 P 자체는 보존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선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선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썼었냐면 여기는 등호를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죠.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선운동량 보존법칙을 충돌문제 같은 데 적용을 시켰었어요. 생각나죠? 여기하고 똑같이 이쪽에 우리가 가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유식 자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쓴 식이에요. 유식인 거죠? 이쪽이 토크 타워일 테니까. 그러니까 알짜 토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입자를 전체로 확대시켜서 여기를 모든 입자를 다 고려를 한 전체 토탈 가운동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틀림없이 이게 여기 말대로 회전에 대한 뉴턴의 이 법칙이 될 테고, 우리가 가공동량 자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외부 알짜 토크 자체가 0이면 될 거예요. 왜냐면 선운동과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테니까 외력에 의한 토크 타우가 0이면은 가공동량 L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렇게 보존이 된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운동량대를 생각을 해서 외력이 없으면 외부에 있는 알짜 토크가 0이면 여기 가운동량 자체가 이게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선운동량과 비교를 해서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꼭 해야 돼요.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들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 현상을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운동량 자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식으로 할까요? 가운동량 자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외부 알짜 토크가, 다시 말해서 외력이 0이면 되는 거예요. 외부 알짜 토크가 0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토크라고 하는 식을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팔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R 크로스 F로도 쓸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도 벡터고 힘도 이렇게 벡터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르게 여기 있는 토크 타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R 크로스 F니까 F라고 하는 돌림힘이 아니라 외력이 0이어도 토크 타우는 0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R 크로스 F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의 방향과 F의 방향이 같아도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경우에도 가구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념 자체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운동일 때는 외력 F가 0이면은 이게 선운동량이 보존이 됐었어요. 하지만 여기 토크일 때는 전체 토크, 그러니까 외력에 의한 전체 알짜 토크가 0이어도 가구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알짜 토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쪽 반대로 쓸까요? 포함이 되어 있는 R 플러스 F가 있기 때문에 이 F라고 하는 외력이 0이어도 가구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R 크로스 F였기 때문에 R과 F가 방향이 같아도 0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방향이 같을 때도 가구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동량 보존 법칙에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가구동량 보존 법칙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RC는 이거예요. 기호를 중심으로 축이, 그리고 나중에 가구동량 자체가 이렇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RC는 이쪽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 가구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I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거라면서요. 회전관성에다가 각속력을 곱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등호를 중심으로 틀림없이 초기에 여기 회전 관성에다가 가구동량을 곱한 것, 그리고 이쪽 나중 곱한 것 자체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은 가구동량 보존 법칙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등호를 중심으로 축이치와 나중치가 같아야 된다는 건 여기는 우리가 선운동량에서 배웠던 것처럼 당연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윤리 개념 자체를 확대를 해서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확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리계에서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 그리고 가공동량이 전체가 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구리계에 대해서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이 운동 에너지가 손운동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 회전운동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제가 이쪽을 설명을 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등호를 중심으로 만약에 충돌 문제라고 한다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탄성 충돌이 됐던 또는 비탄성 충돌이 됐던 항상 성립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운동량으로 개념을 확대를 했어요.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여기가 전과 후 자체가 이렇게 가운동량 자체가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외력에 의한 전체 알짜 토크가 0이어도 가공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내부의 힘에 의해서 내력 자체가 0이어도 전체 가공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가공동량 보존 법칙, 아까 제가 이 장을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설명을 했던 게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무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봐요. 그러면 여기 가공동량 보존 법칙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할 때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을 할 때 틀림없이 처음에는 손을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랬다가 회전을 빨리 하고 싶으면 손을 이렇게 오므려요. 그러면 회전이 빨라져요. 그리고 다시 쓰고 싶으면, 정지하고 싶으면 다시 손을 피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사고 실험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하는 동안 저는 여기다가 실험 모델을 잠깐 하나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박스를 하나 놓고,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봤던 여기 회전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요 바를, 알루미늄 바를 여기를 우리가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팔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껴봐요. 자, 그리고 이만큼 부분이 팔을 좁혔다 폈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같은 힘으로 밀 때 여기를 이 추가 가운데에 모여있을 때, 다시 말해서 회전축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을 때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손을 오므렸을 때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손을 이렇게 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회전 속도를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들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손을 피게 되면은 저는 일정한 힘으로 밀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힘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틀림없이 여기는 천천히 돌아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회전반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커지면 회전반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였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게 하면 저항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반성이 커지게 되면은 틀림없이 각속력 자체도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지금 그 경우에요. 지금 질량체가 멀리 가 있으면은 회전반성이 커지잖아요. 왜냐면 회전반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까 여기에 썼듯이 질량이 멀리 가 있으면 더군다나 R제곱만큼 비례해서 돌아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천천히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손을 이렇게 오므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때는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러한 물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밀었을 때 훨씬 더 쉽게 회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된 거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때는 회전반성이 작아져서 각속력 자체가 커진 경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회전반성이 커졌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바로 이거예요. 회전반성이 커지면은 가속력 자체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속력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질량체가 안으로 갔기 때문에 거리가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회전반성이 전에 요 앞에 실험했던 거에 비해서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회전반성이 작아지면 가속력 자체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각속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속력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화면을 가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가속력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든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줬던 실험 모델을 상상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여기서 회전반성과 각속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속력까지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사항은 이거예요. 왜냐면 고정축주위로 회전하는 강체의 가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강체라고 하는 걸 떠올려야 돼요. 강체라고 하는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는 물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그만 쇠구슬을 크게 확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처음에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조그만 정입자가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논리전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가속력 L이라고 하는 자체가 R 크로스 P인데 R 크로스 P이기 때문에 R의 크기 그리고 P의 크기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방향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RMV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MV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사인 세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인 세타는 지금 90도인 거예요. 이게 접선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는 원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선속도는 R 오메가다라고 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걸 모든 입자를 확대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만큼 부분 여기가 반성 모멘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 모멘트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L이라고 하는 가분동량은 I 오메가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유도를 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선운동에서 따올 수도 있어요.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왜냐면 P라고 하는 선운동량은 MV이기 때문에 질량을 회전반성 I로 바꾸고 그리고 V라고 하는 선속력을 각속력 오메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념 자체를 알짜 토크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알짜 토크예요. 알짜 토크라고 하는 자체가 가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알짜 토크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 각속력에 대한, 각속도에 대한 여기 시간 변화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각가속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파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뉴턴의 이 법칙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F 이퀄 ma에서 m이라고 하는 관성 질량을 회전 관성 i로 바꿔주고, 그리고 상가속도 a를 각가속도 알파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쭉 증명 없이 여기를 금방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대응관계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정축주의를 회전하는 여기 근체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토크 타워가 아예 알파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토크 타워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벡터를 쓰게 되면은 R 벡터 크로스 F예요. 그렇죠? 둘 다 R과 F는 둘 다 벡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실제는 여기가 R 크로스 P예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을 잘 이해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에 의해서 토크 타브라고 하는 자체가 가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를 구했고, 그리고 우리가 선운동량과 비교를 해서 선운동량일 때 매력이 0이면은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외력에 의한 토크 타워가 0이면은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성립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토크 타워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가 R 크로스 F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F라고 하는 힘이 0이어도 여기는 토크 타워가 0이 돼서 가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R과 F 사이의 방향사의 관계, 이 두 개가 같아도 0이 돼서 여기 가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적용은 똑같이 하겠죠. 등호를 중심으로 여기는 전, 그리고 이쪽은 후는 서로 이렇게 가운동량 자체, 전후에 가운동량 자체를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에서 손을 폈을 때 이때하고 손을 접은 후하고 두 개의 가운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력이라고 하는 거, 내부의 힘 자체가 0이어도 가운동량 자체는 보존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단지 뭐만 바꿔주게 돼 있어요?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봤듯이 어떤 걸 바꿔주게 돼 있냐면 손을 폈을 때는 회전 관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각속력 자체는 작아지는 거고, 손을 접게 되면은 회전 관성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각속력 자체가 빨라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적용해서 풀 때 우리께 대해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도 성립을 하고, 그리고 이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질량 중심을 바탕으로 한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회전하는 개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이 위치 에너지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충돌 전후로 여기 운동량 자체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가운동량은 방금 여기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설명을 했어요. 이것처럼 회전을 할 때 가운동량 자체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항상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가장 우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미래를 한번 개척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제에서 만날게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